6월 14일 수요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뉴스 브리핑의 기술적인 문제 때문에 자문을 해주거나 가끔 그런 일을 이렇게 유급으로 처리해 줄 분이 계시면 저희들이 좀 이렇게 연락을 바란다고 뉴스 브리핑에 자막을 넣었습니다. 연락 부탁드리고요. 또 가끔 자기 댓글이 올라오지 않는다라는 분이 계신데 뉴스 브리핑에서는 삭제는 하지만은 차단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도배를 한다거나 욕설을 한다거나 이런 댓글은 삭제를 합니다. 그런데 차단은 하지 않으니까요. 저희들도 전체 댓글 숫자와 실제 올라온 댓글의 차이가 많고 어떤 때는 이 뉴스 브리핑 측에서 쓴 댓글도 보였다 안 보였다 그러는데 그 원인이 유튜브 측에 있는 건지 무엇이 때문인지 아직 저희들은 파악을 잘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차단하지 않았나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러지 않다라는 것을 제가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요, 이 계좌번호를 적어라, 이 후원금을 보내주겠다 이러는데요. 제가 뉴스 브리핑 시작하고 난 이후 단 한 명에게도 제 지인이나 아는 사람에게도 뉴스 브리핑 회원 가입을 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았고 후원금을 좀 주십사 하고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러지 않을 진데 제가 후원금을 받을 수는 없고요. 굳이 뉴스 브리핑을 돕겠다면 뉴스 브리핑 회원으로 가입해서 회비를 내달라. 회원들의 가입 현황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이렇게 저희들이 정보 보호를 해드리고요. 정 곤란한 분은 익명으로 가입해도 된다. 하지만은 그 뉴스 브리핑에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으면서 저희들에게 그냥 어려우니까 일회성으로 돈 좀 보내겠다. 이런 부분은 저희들은 사양을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뉴스 브리핑을 꾸려가는 부분은 본인 스스로 뉴스 브리핑의 일원이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멤버십과 나름대로 참여의식을 가지면서 지원하는 분들의 지원금은 받을 수 있지만은 저희들이 후원금을 이렇게 받기 시작하면 그 후원금 속에서는 어떤 성격의 돈인지 알 수 없는 돈도 들어오게 되고 결국은 이런 부분들이 뉴스 브리핑을 시작한 초심을 흐트리는 문제도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후원금은 받지 않습니다. 저보고 돈 100만원 200만원 붙이겠다 하는 사람도 있었는데요. 제가 일체 그분들한테 연락을 하거나 계좌번호를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뉴스 브리핑을 같이 하고 싶다면 회원으로 가입한다. 이건 일종의 뉴스 브리핑 당의 당원이다라고 생각하는 소속감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일회성 후원금은 받을 수 없다. 이건 제 철학입니다. 오늘 첫 말씀드릴 주제는 문재인 정부는 국가 공권력을 왜 무력화시키고 있는가 하는 부분입니다. 성주에서, 의정부에서, 더 나아가서 어제 경총에 또 민노총이 몰려갔습니다. 자, 국가 공권력은요, 대통령의 정치적 색채나 이념, 컬러를 떠나서 법에 적힌 대로 공정하게 집행돼야 된답니다. 지금 몇 달째 성주에서 민간인들이, 지역 주민도 있을 거고 모르겠습니다. 색깔이 있는 사람도 있는지 그건 제가 잘 모르겠는데요. 어쨌든 민간인들이 성주 사드 기지로 올라가는 국도를 막고 검문 검색을 하면서 군대 부식차까지 뒤져서 부식차에 휘발유 나왔다. 자, 군에서는 미군의 사드 돌리는 휘발유가 아니라 사실 부식차에 실린 휘발유 12드럼 정도를 가지고 미군의 사드 레이더에 고출력 전압을 갖다 올리기 위한 발전기를 돌리는데 얼마나 쓰겠습니까? 그래서 군에서는 그것이
거기에 한국군 부대도 있기 때문에 지원을 하는 한국군이 쓸 용도다 라고 이야기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갖다가 대대적으로 알렸고 언론들은 그 내용을 한국군이 성주에 기름을 갖고 가기 위해서 꼼수를 쓰고 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민간인이 검문할 자격이 있는가 군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하지 않습니다. 민간인은요 개인적으로 검문소를 설치할 자격이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통행을 제한할 자격이 없고요. 군이든 다른 민간인 차든 누구도 세워서 검문을 하고 검색을 할 권한이 없는 겁니다. 어제 바른정당의 주호영 대표는 사드 배치된 골프장으로 들어가는 차를 일부 주민들이 막고 있는데 백주의 공권력이 무시되고 개인이 국가 군사시설 가동을 막고 있는 게 국가냐? 라는 질문을 던진다고 말을 했습니다. 국회에서 개최된 원내 대책에 의해서 백주의 불법이 행해지고 공권력이 손을 놓고 있는 상황을 국민은 이게 나라냐라고 이야기한다 말을 했습니다. 자, 옳은 말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자, 가수 6팀 중에서 의정부 미 이사단 송별 콘서트에 4팀은 겁을 먹고 오지를 않았고 2팀은 왔다가 올라가지 않고 미안하다라는 말만 하고 내려갔습니다. 안백룡 의정부 시장을 인터뷰하고 온 조선일보 기자는 안 시장이 가수 인순이를 마음에 계속 걸려 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안 시장은 행사 직전에 가수들이 오지 않는다, 뭔가 잘못돼 가고 있다라는 보고를 듣고 자불안석을 했고 시 간부들은 출연자 대기실에서 울먹이는 인순이를 지켜보고 있었다는데요. 인순이 씨는 내 아버지도 흑인 병사였지만은 앞으로 닥칠 일을 감당하기 어렵다라고 사과했는데 안 시장은 연예인들이 얼마나 급박을 받았으면이라고 안타까워했다고 합니다. 좌파 단체들이 이 행사에서 공연할 예정인 연예인들의 소속사에 협박 전화를 걸고 소셜미디어 등을 통해 온갖 공갈 비방을 퍼부은 것을 겨냥한 발언이라고 합니다. 작년 10월부터 의정부 안백룡 시장은 이 행사를 준비해 왔는데요. 자, 정말 의정부와 온갖 일들을 시간을 거쳐서 반세기를 넘는 기간 동안에 희노애락을 같이 한 이 부대가 떠나는 송별 행사를 선의로 준비를 했고 여야가 함께 해야 된다는 생각에서 시의회에 심의와 승인을 거쳤습니다. 그리고 의정부 시장은 더불어민주당이고 시의회도 민주당 의원들이 많이 있으니까 이것은 정파를 초월한 상식의 문제고 경기도에서도 또 도지사는 당적이 다르지만 지원도 받아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안 시장은 그야말로 야당에서 정치를 해왔기 때문에 진보의 생리도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만큼은 이들에 대해서 용납을 하기 어려워서 언론에 나서 용감하게 인터뷰를 했습니다. 52년간 의정부와 함께 지내온 미 이사단에 대해서 우정과 송별의 의미를 담은 행사 하나도 못하도록 압력을 넣는 것이 말이 되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왜 하필 6월 13일 효선 미승양 사고 난 즈음에 하느냐 하는데 자, 행사 6월 10일 날 했고 사고는 6월 13일 날 났습니다. 대부분 지자체가 5, 6월에 행사를 많이 하고 있고요. 10월 달에 하려 했는데 그때는 미군이 남아있을 것 같지 않아서 상반기에 당겨서 해서 이날이 되었다라는 거고 자, 우리가 이 효선 미승양을 안타까워하고 애도는 해야 되겠습니다만 이 행사도 기간을 정해서 주도 기간이라고 해서 그 기간 안에 모든 사람이 이 사고를 바라보는 시각에서 사고 자체는 안타깝지만은
그것이 지나치게 반미 종북에 의해 이용되는 부분, 또 교통사고를 그걸 정치화시키는 부분, 그것을 반미 이슈화시키는 부분에 대한 생각이 다른 사람조차도 전부 똑같이 그 사고가 미군에 의한 한마디로 잘못된 협정 때문에 발생한, 그리고 이 한미 간의 불평등한 조약 때문에 생긴 그런 어떤 사고였고, 그것은 근본적으로 한미 관계의 현 위치를 보여준다라는 식의 반미 입장에 서서 같이 애도를 해야 됩니까? 애도하고 싶은 사람만 그렇게 애도를 하세요. 자, 3,500명이 왔는데 이 20명이 시위를 하고, 그리고 익명의 인터넷 공세와 전화 공세에 이 행사가 무산됐습니다. 자, 공갈 협박에 해당하고 업무방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조직적이며 아직도 수사기관이 여기에 대해서 조사를 착수한다라는 말을 듣지 못했습니다. 자, 앞서 성주 같은 경우에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후 공권력이 무력화되어 있다라고 한다 하더라도 성주군청도 있고 성주경찰서도 있고 또 더 나아가서 국방부도 있고 안행부도 있는데 어찌하여 이런 불법이 자행되고 있는 부분을 공권력은 그대로 방치하고 있냐는 겁니다. 어제는 경총에 민노총이 점거하러 갔다고 합니다. 저도 경총이나 정경련 같은 이런 단체가 주장하는 일에 대해서 일부는 상식적이고 기업의 의견을 합리적으로 대표한다 보지만 일부는 공감하지 않습니다. 근데 공감하고 공감하지 않는 부분을 넘어서서요, 경총 해관에 몰려갔습니다. 저 대연역 근처에 있죠. 노동적폐의 본산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기습 점거를 민노총 조합원 20명이 오전 11시에 이 해관 안으로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 항의사안 전달한다면서요. 근데 경총은 사전에 협의가 되지 않았다고 이들의 서한 접수를 거부하니까 1층 로비에서 연자 농성에 들어갔고,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하는 민노총 회원과 이를 막는 경총 직원 간의 몸싸움이 있었다고 합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건물 안 점거 농성에 대해서 경고 방송만 하고 해산 시도는 하지 않았다고 하고요. 경찰 중재로 결국 항의 사안을 경총 측이 접수받고 1시간 반 만에 해산을 했다고 합니다. 민노총은 개혁적인 노동 노사관을 갖고 노동자의 고해를 짜내기 위해 정권과 결탁한 경총은 청산 대상이 돼야 하는 노동적폐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더 이상 사회개혁의 걸림돌이 되지 말고 스스로 해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각종 지금 일자리위원회라든지 그 노사정 사회적 타협 기구가 만들어진다라고 하고, 이런 어떤 노사 간의 주요 쟁점, 비정규직의 정규직가 시급 많은 이런 문제에 대해서 민노총이 반대 진영에, 요즘 뭐 정경련이 거의 무력화되었고 그러다 보면 사측의 입장을 대변하는 단체로 경총이 반대 의견을 강하게 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압박을 가하기 위한 거다, 이렇게 봐야 되는데요. 자, 그동안 민노총은 정부가 주도하는 노사정 대타협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이콧하다가 18년 만에 복귀해서 이제 일자리위원회도 참여한다, 그리고 최저임금위원회도 참여한다고 합니다. 그 참여하기 전에 아마 상대방을 기죽여 놓으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요. 자, 남의 건물에 몰려가서 1시간 반 동안 농성을 로비에서 하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몰려서 올라가겠다고 하면 그 경찰이 출동했으면 적어도 불법 점거에 대해서는 경찰이 밖으로 나오게 해야 되는 겁니다. 성주의 불법 근무시설에 대해서 경찰이 그들을 다 체포해야 됩니다. 인순이 사태에 드러난
연예인들에 대한 협박에 대해서 조직적으로 이런 공갈 협박이 가해졌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를 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공권력은 새로 바뀐 정권의 코드에 맞는 일들이다라고 이 문제를 바라보는 거죠. 한번 보십시오. 성주에 하는 사람들, 정권이 사드 배치를 안 하게 하거나 늦추려고 하는데 이들은 거기에 코드를 맞추고 있다. 그래서 사드 환경 영향 평가하면 그 검문하는 사람들이 주민척 대표로 공청회에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저들은 건들면 안 된다. 이미 정권이 바뀌기 전에도 이들은 언터처블이었습니다. 자, 지금 미군 불러서 콘서트 하는 거 정권이 코드에 맞지 않는 일이다. 전시작전권도 이양받겠다 그러고 사드도 배치 안 하겠다고 하는데 이 시기에 미군한테 감사를 표시해. 자,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조직적으로 민노총 지부 등이 저렇게 하는데 저거 건들면 안 된다. 그 다음에 경총과 민노총에 봤을 때 정권이 민노총에 더 가까우니까 경총이 점거당해도 뭐라고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시각들이요, 경찰들 정치적 판단에 쫙 깔려 있는 겁니다. 제가 하나 묻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처신을 하면 이제 이 정권 5년 동안에 문재인 대통령을 돕는다라고 완장을 찬 문슬림들, 문자 폭탄을 날리고 협박한 사람들, 저도 이미 문자 폭탄의 피해자의 대열에 들어섰습니다. 방송 나가서 말을 못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이거 공권력이 다 그냥 묵살하고 못 본 척 하겠다라는 겁니까? 이 나라는 보수가 정권을 잡으면 그 밑에 수종 노릇을 하는 의용 보수단체를 통해서 일을 시키고, 진보가 집권을 잡으면 그런 단체들을 시켜서 또 대행을 시킵니까? 이 나라는 하청, 의용, 관변단체들이나 거기에 같이 춤을 추는 사람들을 동원해서 정치를 하는 수준밖에 안 되는 나라입니까? 히틀러가요, 집권을 하는 과정에서 한마디로 이와 유사한 많은 자발적인 것을 자처하는 이런 단체들을 운용했습니다. 히틀러의 홍위병이고 친위대를 자처하는 이런 단체들이 나중에 SS가 됐는데요. 그런 단체들이 한때 완장을 차고 거리에서 테러를 자행하고 불을 지르고 정적을 암살하고 하는 공포정치에 앞장섰습니다. 결국은 히틀러는 그들에게 둘러싸여서 비참하게 망해갔습니다. 중국의 모택동도 60년대 말에 문화혁명이라는 미명하에 완장을 찬 10대, 20대들을 동원해서 전 나라를 수십 년 후퇴시켜버렸습니다. 무솔리니도 그랬고요. 모든 좌우 파시스트들이 한마디로 완장찬 사람들을 앞세우면서 그들이 모든 분야의 검열을 자처했습니다. 책을 태우고 자신과 생각이 다른 지식인들을 죽이고, 그리고 완장을 차고 전부 검열을 했습니다. 지금요, TV에 출연하는 평론가들을 검열한다. 그리고 과거 정부의 정책을 검열한다. 과거의 공무원들을 검열한다. 전 분야의 검열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저는 과거 박근혜 전 정부의 3인방이나 정윤의 핵심 측근 비선을 처리하라고 주장하고 각종 의혹 사건을 제대로 처리하라고 주장하면서 탄압을 받았습니다. 자, 문재인 정부 들어서 또 비슷한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되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정치 수준이 이것밖에 안 되는 겁니까? 문재인 대통령은요, 자신이 정말로 참된 진보라고 개혁이라고 생각한다면 저는 공권력을 무력화시키는 이 친위대 조직들, 또 공권력을 무력화시키는
이념의 앞잡이들을 법대로 다 처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처리하지 않으면요, 우리 세력이 사회 곳곳에 깔려 있어서 이 사회를 청소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겠죠. 결국 청소되는 대상은 그들을 앞세운 세력들이 청소하는 게 아니라 청소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전 역사를 관통하는 진리입니다.